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cale Efficiency Insight from Pre-training and Fine-tuning Transformer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구글 리서치하고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으로서 2022년 ICLR에 일단 리뷰 중이긴 한데 아직 프리프린트라서 따로 어디 제출된 데는 없습니다. 그 밖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뭐 프리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파인 튜닝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스케일 에피션시, 그러니까 크기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그 모델의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뭐 파인 튜닝이라든가 아니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떤 성능 변화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여러 그 모델들을 실험한 결과를 공유한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네. 억셉트 되었군요. 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네, 억셉트 되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트로덕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모두가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적인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그리고 여기는 environmental cost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 그 뭐 어떤 스케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 한 번 어차피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한 몇십만 뭐 몇백만 스텝 이상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을 초기에 잘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어떤 규칙이라든가 방법에 의해서 이런 태스크나 아니면은 이런 과제에 있어서 뭔가 적합한 그런 크기가 어떤 거인지 계략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논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에 나왔던 스케일링 로우즈 관련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어떤 스케일과 관련해서 모델의 사이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멘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니면은 뭐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그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한 어, 논문이 있었고요. 그거는 좀 이따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논문과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전학습과 관련해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음, 어떤 모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 그러니까 이런 릴레이티드 워크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어떤 리절트, 그러니까 experimental result가 없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말고 다른 척도들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케일링 로우가 그냥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다르게 죄송합니다. 스케일링 로우가 업스트림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 프리트레이닝 퍼플렉시티가 뭐 다운스트림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 프론티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트랜스포머의 컨피규레이션들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을 정하는 전략이 그 컴퓨터 리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본 논문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트리뷰션에 여기 적어놓은 게 VIT, 그러니까 비전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실험을 해보았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lated work, 그러니까 전 previous work에 대한 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2020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베딩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토큰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스케일링 로우즈를 그러니까 수식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합한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토큰, 그러니까 데이터의 토큰의 개수에 따라서 그 적합한 모델의 개수, 모델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로스라든가 아니면은 음, 어, 그러니까 뭐 테스트 로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 음, 점점 스케일이 커갈수록, 그러니까 모델의 스케일이 커갈수록 그 테스트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로우즈를 기반으로 모델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파라미터 개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풀트레이닝을 하면은 테스트 로스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논문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 본 논문은 바로 실험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 모델을 8개 정도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 타이니 모델과 그다음에 미니 모델, 스몰 모델,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 그다음에 뭐 XX, 엑스라지, XX라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에 파라미터 정확한 모델 이름에 대한 그 파라미터 사이즈 이런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T라든가 MS, BL, XL, XXL, XXXL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라서 요거는 제가 그 다음 그래프면 상단에다가 항상 요 표기를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클린드 커먼 코퍼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뭐 자원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산 자원과 같은 경우는 TPU 16개, 그리고 큰 모델과 같은 경우는 TPU 64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는 이런 그 코퍼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였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는 총 17가지의 태스크를 진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하는데 글루라든가 아니면 슈퍼글루, 그다음에 스쿼드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 슈퍼글루 안에 여러 개 태스크가 있어서 그것과 스쿼드를 합친 게 17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노테이션으로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이 스케일링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이제 요런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그 모델을 다양한 모델들을 설정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NL과 같은 경우는 넘버 오브 레이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의 레이어즈만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디코더의 레이어즈만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 모델, 그 캐노니컬 모델을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넘버 오브 레이어즈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넘버 오브 인코더 레이어즈 증가시키거나 디코더를 증가시키거나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DM과 같은 경우는 모델의 디멘션, 보통은 버트 같은 경우 512였는데 뭐 이제 모델이
뭐 T5라든가 아니면은 뭐 GPT라든가 여러 다른 모델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DM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KV 같은 경우는 디멘션 키 밸류입니다. 그래서 키하고 밸류의 그 디멘션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NH 같은 경우는 넘버 오브 헤드고요. 그다음에 fit for net FF는 fit for network의 디멘션입니다. 그리고 SH 같은 경우는 shared head.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어텐션 헤드가 shared 되는 그런 헤드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요 SKV 같은 경우는 tied key value.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네, 요런 파라미터 개수를, 그러니까 이것을 증가하면서 아니면 이것을 감소하면서 그것의 변화가, 모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어널리시스로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그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파인 튜닝 스케일링과 관련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XXL이 가장 큰 모델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요런 LG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냥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모델들이 작은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NL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넘버 오브 레이어즈를 12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여러 개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 큰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로그 퍼플렉시티이기 때문에 이쪽 위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XXL 가장 큰, 그러니까 XXL 같은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가 그냥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점차 그 모델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그런 어떤 스케일링 로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인 튜닝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스퍼글루의 애큐러시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스퍼글루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 뭐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NLI 데이터도 있고 MRC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연어 처리 관련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 종합해서 그 종합 점수를 낸 그 스코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퍼글루 애큐러시를 봤을 때 보면은 이런 그 일직선에,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된 그런 프리트레이닝과 달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면은 가장 큰 모델, 이 가장 큰 모델이 물론 일반적인 작은 모델들보다는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또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여기 작은 그러니까 큰 모델, 요 XXL 같은 모델, 그러니까 큰 모델과 같은 경우는 또 그다음에 원래 보통 요 중간쯤이나 아니면 위쪽에 위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향으로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은 그 스케일링 로가 적용되는 거는 프리트레이닝에 주로 적용이 되고, 파인 튜닝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일링 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모델을 뽑아서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NL이라고 하는 건 넘버 오브 레이어즈, 그러니까 넘버 오브 레이어즈가 12개 있고, 그다음에 XXL 모델인 경우, 그다음에 넘버 오브 레이어즈가 32이고, 그다음에 XL 모델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낮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XXL이 좋은 반면에,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XXL 모델이 더 낮은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퍼플렉시티, 그러니까 그 프리트레이닝에서의 그 평가와 다운스트림의 평가는 그 스케일링에 따라서 뭐 퍼플렉시티는 스케일링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지는 반면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T5 스몰 모델과 T5 베이스 모델, T5 라지 모델, 그러니까 총 이렇게 다른 컴퓨트 리전
그러니까 요런 그 다른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각각 그 모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SM이라고 여기는 대부분 다 SM 모델이 붙었는데 그게 바로 스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스몰 모델인데 요 앞에 있는 NL이라든가 아니면 EL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 변화를 통해서 뭐 어떤 모델, 그러니까 NL과 같은 경우 레이어가 깊은 대신에 뭐 그런 EL이라든가 아니면 DL과 같은 이런 파라미터들을 좀 축소해서 그 스몰 모델과 최대한 파라미터를 맞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델이 이렇게 그 그래프에 나타난 거고, 여기 T5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뒤에 SM이 안 붙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거는 베이스라서 아무것도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의 그 변화, 요 위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요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G, 그냥 라지 모델들만을 이렇게 모아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그 DM 모델, 그러니까 DM이 증가하는 모델만 보면은 요렇게 여기 그 스몰 리전에서는, 그러니까 T5 스몰 리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T5 베이스 모델에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T5 라지에서는 T5 라지에서는 DM 모델이 요거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T5 라지에서는 DM 모델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리전, 그러니까 스몰이냐 베이스냐 라지냐에 따라서 이런 파라미터 조정들의 그 값들의 변화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크기와 이런 그 파라미터 조정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리전에, 그러니까 스몰이냐 베이스냐 라지냐에 따라 그 경향성도 달라진다, 패턴도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파레토 바운더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파레토 바운더리도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이 선을 이어 보면은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곡선을 그 파라미터에 따른 어떤 최적의 그 성능이라고 보고 그 파레토 곡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이런 그 파레토 곡선이 DM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아래로 나타나는 아래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다음에 베이스라든가 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DM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프론티어, 그러니까 파레토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NL과 같은 경우는 strong influence, 파레토 프론티어가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NL 보면은 NL과 같은 경우 여기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 사각형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론티어가 강하다, 그러니까 스트롱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그런 DM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라미터별로 프론티어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KV 같은 경우는 KV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래서 파라미터 여기 KV를 보면은 KV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프론티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fficiency가, 그러니까 파레토 efficiency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리전에타 여기도 그 KV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그 스트롱한 그 프론티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KV 같은 경우는 이런 NL이라든가 다른 상대적으로 파라미터에 비해서 낮은 efficiency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스트래터지 관련해서도 한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일링 이펙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케일링 디퍼런스, 그러니까 그 컴퓨트 퍼포먼스 바운더리를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이게 플럭스에 따라서 그 모델의 네거티브 로그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액큐러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각각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그 초록색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그 파라미터 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크기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또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캐노니컬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베이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베이스 모델과 그다음에 뭐 그 레이어를, 그러니까 n을 넘버 오브 레이어를 뭐 16개로 한 거, 넘버 오브 레이어를 8개로 한 거, 의 뭐 성능 아니면은 네거티브, 로그,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여기 있는 DM과 같은 경우는 디멘션 오브 모델인데, 그러니까 모델의 디멘션을 256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2에 가까운 네거티브 로그 퍼플렉시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로 나타날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512, 그다음에 1K, 그다음에 이렇게 DM, 2K, 그러니까 점점 증가할수록 그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요 FF는 feedforward의 디멘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할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것도 NH는 보면은 NH는 넘버 오브 헤드, 그러니까 그 어텐션의 헤드의 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면은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N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업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전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도 살펴봤듯이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이 돼서 이런 스케일링을 증가함에 따라서 그 성능이 향상되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쵸.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accuracy,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근데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분포가 돼 있는데,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를 보면은 FF 같은 경우는 2K를 했을 때하고 6K, 그러니까 6K를 설정했을 때하고 비슷한데, 여기 플롭스를 보면은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게 더 좋은 그 솔루션이겠죠.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요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8K라고 돼 있는데 여기 16K인데 뭐 여기서 만약에 16K가 아니라 10K 정도 되면은 요 8K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규칙 스케일링 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각의 파라미터별로 그 파라미터의 특징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그 패턴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모델 사이즈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본 모델에서는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 관련해서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딥 내로우 스트래티지인데요. 딥 내로우 스트래티지는 말 그대로 그 어, 모델의 뎁스, 그러니까 모델의 뎁스를 딥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모델의 그 길이, 그러니까 레이어를 길게 레이어를 많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디멘션을 작게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 그러니까 성능이 좋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본 논문에서는 스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레이어가 길게,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톨하고, 그다음에 스몰이라는 건 그러니까 옆으로 라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스몰한 모델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얇고 긴 이런 모델을 설정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나타낸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은 스몰이라든가 베이스, 그다음에 라지, 엑스라지, XX 라지 같은 경우 기본 캐노니컬 모델이고, 거기서 이제 그 레이어를 8L로 그럼 증가시켰을 때 그다음 16L로, 그다음에 20L로, 22L로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 수를 증가시킨 거죠. 말 그대로 톨하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톨하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톨하게 만들었는데 요 요 파라미터는 요렇게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라지하고 베이스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베이스하고 스몰하고 붙인 이유는 아무래도 요 파라미터 수를 좀 더 극대화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파라미터들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플롭스라든가, 그러니까 플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요렇게 나타나고, 베이스보다 요 스몰 이렇게 작게 설정한, 그러니까 작은 모델인데 레이어를 깊게 설정한 모델이 연산이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스텝스, 그러니까 세컨드 초당 몇 개의 스텝을 수행하느냐도 보면은 베이스 같은 경우는 9개 모델, 9개 스텝인데 반해서 스몰 모델이라든가 스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개 이상, 대부분 10개 이상의 스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보면, 퍼플렉시티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 accuracy가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높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 적용돼, 베이스하고 스몰과 비교했을 때 베이스가 더 스케일링이 크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좀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요 그러니까 글루라든가 아니면 슈퍼글루 아니면 코커드가 아니면 여기 전체 에버리지 스코어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디스어드밴티지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라지 모델도 거의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82.87의 에버리지 스코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베이스 모델을 레이어를 깊게 했을 때는 82.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도 레이어를 깊게 쌓고 그다음에 디멘션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딥하고 내로우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NL 모델, NL4, 그다음 요 SM 모델과 그다음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 수 증가에,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 증가에 따른 플롭의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플롭스, 그다음에 애큐러시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비전 분야에서도 간단하게 일단은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보면은 요게 기본 모델, VITS, 그러니까 스몰 모델하고 VIT 베이스 모델 관련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플롭 수가 이렇게 플롭 수하고 스텝 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VITS인데 이제 레이어를 24개로 한 거, 그다음에 VITS인데 레이어를 28개로 쌓은 거, 요거를 보면은 파라미터 수는 확실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플롭스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느리게 작동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따로 써두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기본 모델에 비해서 플롭스라든가 아니면은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진행하는 스텝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능, 그러니까 요 성능과 같은, 그러니까 이미지넷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기본 베이스 캐노니컬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그 외에 또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셋, 아까 이전에서는 글루하고 슈퍼글루, 그 다음에 스쿼드, 이렇게 세 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딥 네로로 좀 파라미터를 줄이고 그다음에 레이어를 깊게 쌓은 이런 딥하고 네로하게 만든 모델이
기본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좋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도 뭐 엑스 서머라이제이션 아니면 데일리 메일, 뭐 멀티 뉴스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딥 네로로 설정한 모델이 이렇게 조금 더 뭐 한 1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0 점 뭐 몇 점 이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거나 아니면은 쪼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